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SUV를 좋아하지 않고 세단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의 영상을 찍어 놓으면 SUV 오너들이 또 가끔씩 좀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영상을 찍어 놓고 다음 차를 SUV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4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찍어 놓고 정작 제가 타고 있는 차는 X드라이브죠. 저는 6기통이 좋다는 얘기를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해놓고선 정작 4기통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를 바꿀 때도 사실 6기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4기통이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다음에 차를 바꾼다면 4륜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좀 2륜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맘대로 되진 않죠.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 내가 SUV를 좋아하지 않고 세단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 저 기계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좀 싫어합니다. 기계주차가 있고 자주식 주차가 있으면 기계주차에다 차를 넣어버리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자주식 주차를 할 경우에는 옆에 차들이 있게 되고 문콕을 당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탈 때마다 항상 기둥을 오른쪽에 두고 기둥에 붙여서 세운다든지, 아니면 좀 넓은 자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최대한 내려가거나 최대한 올라가서 좀 한가한데 멀찌감치 세워놓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제 차는 상당히 그래도 문콕이 없이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 본질인데요. 자동차는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죠. 자동차를 단순히 그냥 예쁜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캠핑이나 차박을 좋아해서 좀 크고 SUV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냥 허세 목적의 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이 마음 한구석에 이 자동차라는 거는 굉장히 운동 역학적인 특성을 좀 갖는 물건이고, 그 운동 역학적인 특성을 그래도 좀 버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한의 스포츠카를 사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태생의 자동차니까 그래도 그 운동 역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게 저는 좀 가슴속에 있거든요. 시계를 비유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롤렉스 시계가 훨씬 더 비싼 브랜드의 다른 시계들도 있고, 수많은 브랜드의 비슷한 시계 회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뭔가 그 고유의 브랜드로서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계라는 오토매틱, 기계식 그 무브먼트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흔치 않은 회사고, 그 무브먼트를 얘네들은 쿼츠는 안 만들고 기계식 무브만 만들잖아요. 기계식 무브가 우월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시계라는 본질적인 영역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뭔가 고집을 부리는 뭔가 철학이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비슷한 브랜드가 세이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밸류 자체는 훨씬 떨어지지만 독자적으로 무브먼트를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흔치 않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계 전문가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패션 브랜드들은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 기호에 맞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시계라는 본질에 해당하는 그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사실 철학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많고, 우리가 그런 시계는 그렇게 좋은 시계로 보진 않잖아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차를 사든지 간에 그 자동차라는 고유의 운동 역학적인 특성이 있고, 그런 특성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고 좀 고민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사실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BMW 520D를 사실 좀 팔방미인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주제가 산으로 가니까 거긴 좀 커트하도록 하고, 자, SUV로 가지 않고 세단으로 가는 이유, 자, 이제 빨리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극한의 운동 성능을 위주로 하는 차량 하면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 혹은 포르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차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런 차들의 특징, 엔진을 진짜 잘 만들어서 그 차가 위대할까요? 혹은 서스펜션 세팅을 엄청 잘했기 때문에 그 차가 좋은 걸까요?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로직이 좋기 때문에 그 차가 운동 성능이 좋은 걸까요? 사실 그런 스포츠카들이 진짜 아주 환상적인, 저는 방구석 전문가니까 페라리나 이런 슈퍼카를 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런 차들이 진짜 놀라운 운동 역학적인 특성을 갖는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 무게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동차는 운동 역학적인 특성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이론적으로 무게중심을 바닥으로 완전히 붙이면 롤링이라는 게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롤링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면 사실은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붙었을 때 롤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롤이 왜 생기나요? 힘 표시 먼저 해보세요. 자동차에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코너를 돌 때 왜 롤이 생기는지, 자동차의 힘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롤축에 대해서 롤링이 생기는지, 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피칭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붙으면 자동차는 롤이 생기지 않고 피칭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칭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나쁜 운동 역학적인 특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극단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무게중심을 바닥으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바닥으로 붙일수록 롤링 피칭이 줄어들어서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닥까지 붙일 수는 없지만 바닥 근처로 가면 피칭, 롤링이 거의 안 생깁니다. 저는 슈퍼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차들은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정말 아주 독특한 운동 역학적인 특성이 나타날 거예요.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추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무게 배분을 중간으로 모으면 더 역학적인 특성이 조금 좋아집니다. 단 직선에서는 별 이득이 없는데 트랙 주행을 할 때 요잉축에 대한 가까속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무게중심이 중간으로 모이면 좋습니다. 그렇게 만든 차가 뭔가요? 박스터. 엔진을 중간에다 놨잖아요. 그리고 슈퍼카들 엔진을 최대한 낮추려고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차체를 낮추고 시트 포지션도 낮추고 엔진을 낮춥니다. 엔진을 낮추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슈퍼카죠. 그래서 오일팬을 빼죠. 오일팬은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엔진에 그런 짓을 왜 하죠? 무게중심 낮추려고. 페라리가 자동차의 운동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람보르기니가 운동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뭐 대단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무게중심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을 낮췄기 때문이고, 무게의 앞뒤 배분을 중간으로 모으면 트랙 성격이 더 좋아집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정말 아주 사기 캐릭터 같은 운동 역학적인 특성을 갖는 자동차를 만든다면 무게중심은 완전히 바닥에다 붙여놓고 무게 배분은 센터에다 모아놔서 그 점 질량으로 수령하게끔 하면, 그러면서 그 공차 중량도 더 작게 만들면 이거는 뭐 사기 캐릭터가 되겠죠. 소위 얘기해서 현실은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수렴하게끔 차량을 만들죠. 그러니까 최대한 무게중심을 낮추고 최대한 무게중심을 뭐 중간으로 모은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하는데, 자,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뭐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과 이제 타협을 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좀 높입시다. 그래야 공간이 넓어지니까. 무게 배분, 엔진 저 앞으로 빼버립시다. 앞으로 아예 더 밀어버려요. 현대차처럼, 아우디처럼. 그러면 실내 공간이 더 늘어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뭐 서킷을 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절충을 하는 겁니다. 절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게 되는데, 그 절충을 어느 선에서 하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동역학적인 특성은 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넓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엔진은 저 앞으로 그냥 밀어 빼버리고 차체는 천장을 그냥 높게 만들고 사각 반듯하게 만들면 진짜 실내 공간이 넓은 차가 되지만, 그런 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롤링이나 피칭, 운동역학적인 특성은 아무리 현가 장치들 좋게 만들고 무슨 소프트웨어적인 로직을 좋게 만들고 뭐 에어 서스펜션이니 차대 강성이니 뭔 소리 지랄을 해도 지금 빨래가 다 돼서 아무리 그 난리를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잡기술의 영역이고, 기본적인 물리 역학적인 그 수치들을 갖고 자연에다 덤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기준점이 SUV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저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슈퍼카들은 몇 천만 원, 몇 억, 4억, 5억, 6억 막 이렇게 큰 돈을 소비자한테 받아내면서 차체 무게중심을 1cm 더 낮춰주고 5mm 더 낮춰주고 3mm 더 낮춰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아주 사기 캐릭터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진가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 있거든요. 자, 그 무게중심 5mm 낮추려고, 3mm 낮추려고, 1mm 더 낮추려고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막 때려 부어갖고, 게다가 카본 루프까지 쓰죠. 여러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카본 루프를 쓰면은 무게중심 낮추는데 도움이 또 됩니다. 뭐 알고 있겠지만 그거 갖고 도움 되겠어? 도움 많이 되죠. 왜냐면 무게중심 이만큼 낮추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 카본 루프가 도움이 되냐?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을 낮추려면 똑같은 무게여도 바닥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만큼 머냐에 따라서 그게 가중이 돼서 센터 오브 매스를 높이기 때문에 천장은 차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고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무게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무게중심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정확하게 같은 비유는 아닌데 뭐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무게여도 시소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발휘하는 토크가 다르잖아요. 센터 오브 매스의 계산도 사실 그 거리가 가중이 되는데 천장 루프의 무게는 조금이라도 줄이면 무게중심을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짓을 하면서 정말 무게중심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SUV는 그냥 완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막 10cm, 20cm 센터 오브 매스가 무게중심이 높아지잖아요. 사실 슈퍼카들은 진짜 1mm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반대 성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슨 SUV를 선택하면서 약간 막 운동 역학적인 특성을 좋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게 좀 어불성설인 느낌이거든요. 좀 어불성설이죠. 물론 이제 소비자의 기호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SUV는 좋아하면서 스포츠카의 그 브랜드와 감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의 시장이 나오는 거고, 전 그런 차를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영상을 찍어놓고 내가 그런 차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좀 운동 역학적인 특성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느낌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주식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데, 주식으로 비유하면 하한가 30%를 연속으로 한 4일 때려 맞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그냥 거의 뭐 빵원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날 주식이 20%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폭등한 건가요? 하한가 다 쳐맞아서 거의 이제 빵원 돼가다가 20% 올라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SUV 같은 경우는 이미 무게중심 높이가 소위 얘기해서 그냥 약간 비속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써야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냥 존망인데, 그 존망인 상태에서 무슨 현가 장치 뭐 어쩌고 뭐 난리 쳐봐야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무게중심 높아진 것 같고는 안 돼요. 그거는 포르쉐에서 카이엔을 만드는 것도 상품화된 그냥 물건인 거고, 람보르기니에서 우루스인가 우라칸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런 걸 만드는 것도 그냥 상품인 겁니다. 그걸 사는 사람들도 뭐 그런 생각으로 사겠죠. 어차피 우리가 뭐 서킷에 가서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맞는데 요런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래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DSLR 좀 쓰셨던 분들, 캐논 L렌즈 뭐 이런 거 쓰셨던 분들은 알 텐데, 뭐 단렌즈만한 L렌즈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줌렌즈로서는 뭐 L렌즈로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싸구려 점팔 렌즈 단렌즈보다 화질이 좋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잘 만든 SUV가 대충 만든 세단보다 운동 역학적인 특성이 좋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무게중심 높이에서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 그 느낌이 이해가 가시나요? 뭐 SUV 구입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뭐 혹시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린 역학적인 특성을 좀 이해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게중심 조금 낮추려고 그렇게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때려붙이는 차들을 생각한다면 SUV로 가는 건 막 그냥 막 10cm, 20cm가 확 올라가니까 좀 넌센스라는 느낌을 받고, 내가 비록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편의성과의 타협점을 뭐 그런 몇 억짜리 슈퍼카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뭐 세단 정도로 가서 그냥 웬만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선택한다면, 뭐 우리가 슈퍼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 역학적인 특성이 꽤나 괜찮고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그러면서 또 편하기도 하고 뭐 연비도 좋고 뭐 가격도 괜찮고, 그게 바로 중고 520D입니다. 그래서 제가 520D를 좋아하죠. 참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